중국의 생존을 도모할 길은 오직 한국과의 협력뿐, 한국과의 군사적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곧 중국의 자멸이며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한국의 군사력 강화를 결코 단순히 지나쳐선 안 된다. 특히 한미일 협력은 중국을 더욱 고립시키고 있다. 어느 중국의 고위 인사 중 한 명이 강력하게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최근 한국에서 열린 국군의 날 시연 행사와 관련하여 중국 내에서 주목을 받은 발언들인데요. 한동안 현실을 외면해왔던 어느 중국인 전문가 역시 15년 넘게 복무하면서도 한국의 군사력을 큰 위협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하더니 최근 한국의 군사 영상을 보고 이제 중국의 상황을 낱낱이 솔직하게 까발리겠다며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한때 군사 강대국으로서 자부심을 가졌던 중국이 왜 지금 이토록 심각한 경고를 해야 할 상황까지 처하게 된 걸까요? 지금은 대체 어떤 지경까지 갔길래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된 건지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 사연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인물 및 내용 일부가 각색되었습니다. 지금 1초만 시간 내셔서 행운을 부르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인민해방군에서 정보 분석가로 12년을 일하고 퇴역하여 현재는 연구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면서 우리 중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제 일이었죠. 중국의 군사력은 세계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강력하고 인민해방군의 결속력과 방어 능력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수준입니다. 저도 이런 강한 군대의 일부로 10년 넘게 살아왔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솔직히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국군이 뭐가 대단하겠냐는 생각이었죠. 제 머릿속에서 한국군은 늘 작은 나라의 군대, 미국의 도움 없이는 자립할 수 없는 군대라는 이미지였습니다. 한국이 첨단 무기를 가졌다고 해도 결국 미국의 허락 아래에서만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미국에 의지하지 않고는 자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나라. 그게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이었어요. 한국을 떠올릴 때면 언제나 외세에 기대어 사는 나라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국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자주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제 속에 이런 편견이 자리 잡은 거죠.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 발전이 얼마나 오래 갈지, 얼마나 자립적인지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자주성을 내세운다고 해도 그게 진짜 자립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의 도움을 빌린 자립인지 알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늘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 동료 중 한 명이 한국 국군의 날 행사 영상을 가져와서 같이 보자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솔직히 별로 보고 싶지 않았어요. 무슨 자랑할 게 있어서 억지로 보여주려나 싶었죠. 하지만 동료가 한국군이 이번에는 좀 색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니까 살짝 비웃어줄 생각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자 하면서요. 화면 앞에 앉았는데 아직 영상은 시작도 안 했는데도 뭔가 묘하게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이번엔 또 뭘 하려는 걸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예전 같으면 그냥 넘겼을 일을 이번엔 이상하게도 그냥 넘기지 못하는 제 자신을 느꼈습니다. 속으로는 뭐 어차피 다 미국 덕이지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국이 뭔가 다른 걸 보여주려는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무시하고 조롱하던 제 자신이 어쩐지 오늘은 좀 다른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묘한 기대감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줄곧 무시하던 한국군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해지는 겁니다. 제 자신이 당황스러울 정도였죠. 작은 나라라고 비웃던 한국이지만 이번엔 조금 달라 보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묘하게 스며드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렇게까지 한국군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직전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늘 한국을 하찮게 여기고 비웃던 제 자신이 이번에는 그들의 국군의 날 행사에 궁금해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이 준비한 장비들과 병력,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모습 속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 아직 영상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감정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행사 첫 장면에 등장한 건 다름 아닌 로봇개였습니다. 처음에 그걸 보면서 솔직히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이게 뭐야? 한국이 자랑하는 게 이런 장난감 같은 건가 싶었죠. 이 장난감 같은 무언가가 군사력의 상징이라도 되는 것처럼 당당하게 등장한 걸 보면서 한국이 과연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은 나라가 보여줄 게 없다 보니 이렇게 장난감이나 들고 나온 건가 싶었죠. 한국의 기술력이라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실소가 나올 지경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로봇개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제 표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개발한 최첨단 로봇개는 AI와 자율주행 기술을 이용해서 정찰과 정보 수집까지 할 수 있는,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마치 사람이 걸어가듯이 유연하게 움직이며 주위를 샅샅이 살피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모습이었죠. 순간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니요. 그동안 이 나라를 얼마나 무시해왔는지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로봇개가 제 눈앞에서 움직이는 걸 보면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게 진짜 한국이 만든 거라고? 하고 속으로 되뇌면서 한국이 이제는 중국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정보 수집뿐만 아니라 공격 명령까지 스스로 수행할 수 있다니, 이건 분명히 전장에서의 판도를 바꿀 무기였죠. 그때 저는 그 로봇개가 더 이상 그냥 기계가 아닌 한국의 기술력을 상징하는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중국도 윙룽2와 CAIG, 무인기 같은 최첨단 드론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이 로봇개와 비교했을 때는 무언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윙룽2는 최대 항속 거리 4,000km로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죠. 분명히 성능이 뛰어난 드론이지만 한국이 보여준 로봇개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한국의 로봇개는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도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고, 움직임도 매우 자연스러웠습니다. 드론이 공중에서 무언가를 감시할 수는 있어도 이 로봇개처럼 지상에서 생생하게 정보를 수집하며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는 없죠. 한국이 보여준 로봇개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형태의 무기였고, 그걸 보니 한국이 정말 빠르게 그리고 아주 멀리 나아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우습게 여겼던 제가 이젠 그들의 기술력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정체되어 있는 사이 한국은 놀라운 속도로 기술을 쌓아온 것처럼 보였고, 이제는 그들이 우리를 위협할 정도로 성장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무대에 등장한 건 한국 특전사들이었습니다. 480명이란 어마어마한 인원이 동시에 움직이며 태권도 시범을 보였죠. 처음엔 무슨 무술 시범을 이렇게까지 크게 하나 하고 지켜봤지만 그들의 동작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모습을 보니 이건 단순한 시범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고 그 힘은 화면 밖에서도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저는 중국 특전사로 훈련을 받으며 쿵푸 같은 무술을 익히고 그 실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 특전사들의 일사불란한 태권도 시범을 보면서 실전에서 이 정도의 결속력과 체계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면 중국과의 전투에서 결코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단결력과 조직적 힘은 전통적인 훈련 방식으로는 절대 따라잡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힘은 제가 느끼기에 아주 체계적이었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들은 단지 무술 동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이 정도의 훈련 수준이라면 전쟁터에서 그들은 서로의 숨소리만 들어도 동작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등장한 장면에서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화면에 현무5 미사일이 나타난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지하 깊숙한 벙커까지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이 미사일을 개발해냈다는 겁니다. 최대 사거리가 무려 3,000km에 달하는
이 미사일 현무5은 뒤에 같은 강력한 미사일을 자랑하는 중국조차도 감히 쉽게 도전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현무5의 정밀함과 파괴력은 정말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단지 방어용 미사일이 아니라 한국이 이제는 전략적 억제력까지 갖추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생각해온 한국의 군사력 수준을 훨씬 뛰어넘고 있었으니까요. 단지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 미사일 하나만으로도 한국은 강력한 무기로 세계적인 군사 강국으로 올라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눈앞에서 보니 제 자부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이제는 중국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으며 그 길에서 한치의 두려움도 없이 나아가고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들이 갖추고 있는 군사력은 이제 단순한 국방 수준을 넘어섰고 아시아에서 가장 두려운 상대가 될 만한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가르며 KF-21과 F-35 스텔스 전투기가 등장했습니다. KF-21은 한국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전투기로 그 기동력과 스텔스 기능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초음속 비행이 가능하며 스텔스 기능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으면서 목표를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이 전투기는 한국이 독립적인 공중 전력을 구축하고 있다는 상징이었죠. 한국이 독립적인 공중 전력을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자 그동안 과소평가해왔던 저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중국도 제20 같은 스텔스 전투기를 자랑하지만 그 성능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심이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은 이런 전투기들을 통해 자국 방어뿐 아니라 공격에서도 강력한 우위를 점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공중 전력은 이제 단순히 방어적인 수준을 넘어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한국을 무시하고 비웃었던 지난날의 저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세계적인 수준의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블랙이글스의 고개 비행이 행사장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했습니다. 다이아몬드 대형과 독수리 비행 같은 고난도 기동을 완벽하게 해내는 모습을 보며 그들의 공중작전 능력은 그야말로 예술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비행 능력은 단순한 쇼가 아니라 한국 공군의 실력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중국에도 8곡의 비행팀이 있지만 한국의 블랙이글스가 보여준 기동력과 국제적인 평가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이들의 비행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한국 공군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협하게 한국을 무시해왔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단순한 화려함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실전에 버금가는 기동성과 조직력을 전 세계에 자랑하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행사를 지켜보면서 제 머릿속은 온갖 생각과 감정으로 뒤엉켰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작은 나라가 아니었음을 깨닫고 그동안 무시하고 비웃었던 저의 편견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그 속도는 이제 우리 중국을 위협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제 안에서 두려움이 커져만 갔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이 기술력과 군사력 앞에서 우리 중국이 과연 앞으로도 이대로 나아갈 수 있을지 회의감마저 들었습니다. 한국과 협력하지 않고는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다는 생각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국을 무시했던 지난날의 제가 미워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절실한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사실 예전엔 한국을 그저 작은 나라로만 여겼죠. 한반도에 붙어있는 작은 나라가 군사적으로 얼마나 강력할 수 있겠나 싶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중국 같은 강대국 옆에 있는 한국이 군사력에서 중국을 따라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있었던 한미일 합동훈련을 보고 나서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동안 한국을 얼마나 과소평가해 왔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 훈련에서 한국은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과 KF-21 전투기를 비롯해
최신 무기들을 선보였어요. 특히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은 단순한 해상 방어 체계가 아니라 첨단 레이더 시스템을 갖춰서 공중과 해상 모두를 감시하고 지휘할 수 있는 떠다니는 요새와 같았습니다. 첨단 스텔스 기술이 적용된 이 구축함은 레이더에 잘 탐지되지 않고 최고 속도로 이동하면서도 정확하게 표적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첨단 방어 능력을 보여주는 걸 보고 저는 한번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의 군사력이 자주성 없이 미국의 도움에만 기대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중국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독립적이고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구축함이 전략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은 바다에서조차 강력한 군사적 입지를 갖추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중국이 자랑하는 구축함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첨단이더군요. 한국은 이 구축함을 통해 바다에서도 전략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해군을 그저 미약한 수준으로 봤던 과거의 저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질 정도였죠. 한국이 보여준 기술력은 정말 경이로웠고 이제 중국은 이를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KF-21 전투기는 어떻고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이 전투기는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서 적의 눈을 피하면서도 정확하게 목표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속도와 기동성 면에서도 아시아에서 가장 앞서 있는 전투기 중 하나입니다. 사실 중국은 그동안 자국의 제220 전투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왔어요. 중국의 제220 전투기는 분명히 강력한 전투기이지만 여전히 많은 의구심이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성능 면에서 아직 미지수인 반면 한국은 이 KF-21을 통해 자국만의 공중 전력을 구축해낸 겁니다. 한국이 보여주는 이런 기술력은 아시아에서 단연코 앞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솔직히 KF-21을 보고 있자니 제가 한국 공군을 무시했던 게 너무나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단순한 방어 수준을 넘어 우리와 대등한 수준의 공중 전력을 갖추고 있다는 현실이 저를 놀라게 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한미일 합동훈련을 보면서 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기술력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군사적으로 강력한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미국과 일본과의 연합을 통해 전략적 유연성과 기동성을 확보하고 있었어요. 이는 단지 전술적 이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일본과의 공조를 통해 방어뿐만 아니라 공격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현대 군사력에서 이렇게 다자간 협력과 유연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실감했습니다. 한국과 비교해보니 우리는 얼마나 군사적으로 고립된 상태인지 절실히 깨닫게 됐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국방 수준에서만 군사력을 증대시키는 게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이를 활용하고 그들과 협력하는 나라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다는 점이 강하게 와 닿았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이제 단순히 방어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적극적인 억제력을 통해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국군의 날 행사에서 보여준 모든 전력은 그저 한 번의 시연이 아니라 실전에서도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이 동아시아 군사 구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제 한국을 더 이상 작은 동맹국으로만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한국은 독립적인 기술력과 연합군과의 공고한 관계를 통해 아시아에서 우위를 다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국가 전체가 군사력 강화와 전략적 협력에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실감했죠. 한국이 이런 강력한 연합을 구축해 나가는 동안 우리 중국은 여전히 주변국과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하는 동안 한국은 협력을 통해 더욱 강해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훈련과 행사를 보면서 저는 중국이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은 중국보다 군사력 규모가 작을지 몰라도 고도의 기술력과 실질적인 방어,
전략을 갖춘 유능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어요. 중국은 현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 몰두하고 있지만 주변국과의 군사적 긴장 관계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미국과의 협력이 강화되면서 중국은 점점 더 고립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의 안보 전략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할 수 있음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미국의 동맹국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역량을 발전시키며 다자간 관계를 통해 군사력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미국과 일본과 강력한 연합을 구축해 나가는 동안 중국은 주변국과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중국이 일방적으로 군사력을 키우고 내세우는 동안 주변국들은 오히려 우리 중국을 경계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의 동맹이나 협력을 통해 중국이 유연한 외교적 접근을 시도할 수 있다면 동아시아의 안보 지형에서 중국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에 그치지 않고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다자간 외교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의 협력은 중국 안보 전략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전략적 유연성은 이제 군사력의 필수 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이 아시아에서 군사적 위상을 높여가는 동안 중국은 전통적인 군사력 증강과 제한적인 외교 전략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군사 기술과 다자간 협력은 이제 현대 군사력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고, 한국이 이제 그 어떤 강대국과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독자적이고 유연한 군사력을 갖춘 나라임을 실감했습니다.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군사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중국은 그들과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으면서 저는 한국의 군사력과 협력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실감하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 중국도 과거의 자부심을 내려놓고 한국과 함께 나아가야 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중국이 한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생존이 어렵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